교통생활 상식을 높이는 시간 한장현 교수의 교통안전 상식. 귀에 쏙쏙 들어오는 스마트한 교통안전 상식. 오늘도 자동차 칼럼리스트이자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한장현 교수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실 건가요? 예. 어제 얘기했던 바나나 제 친구 있잖아요. 네. 귀국한 지 얼마 안 된. 그 친구랑 이제 어제는 그 친구 불만을 바탕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좀 우리랑 좀 차이가 나는 외국 교통에 관련된 잡다한 얘기 계속 하려고 해요. 네. 그럼 첫 번째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예, 공미정 씨, 혹시 추월하면 안 되는 차, 어떤 차 있는지 좀 아시겠어요? 뭐 이렇게 급한 차들, 소방차라든가 아니면 뭐 앰뷸런스, 순찰차요? 네. 예. 그런 차들은 분명히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요즘에는 좀 뜸하지만 작년만 해도 무슨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네, 도로가 막혔는데 양보한다 이런 소식들 자주 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운전자분들도 이제 이런 걸 이제 긴급 차량에 대한 어떤 대피 또는 피해주는 양보 같은 게 어느 정도 인식은 잘 잡힌 듯해요. 네. 좀 약간 꼬아서 본다면 그게 뉴스거리로 나올 정도면 또 아직도 또 희귀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교통 후진국인 거죠. 네. 네,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어린이 보호 차량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가 사실 좀 그 차들이 빠른 차도 아니고 해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가볍게 아무 부담 없이 추월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서 이렇게 어린이 보호 차량, 노란색이 칠해져 있는 스쿨버스라든가 어린이 보호 차량을 추월하게 되면요. 네. 벌금이 엄청납니다. 한 얼마 정도 되죠? 주마다 보통 다른데 예전에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갔을 때는 거기는 950불로 돼 있더라고요. 하나로 한 100만 원 좀 넘는 거네요. 예, 요즘 환율 같으면 한 115만 원 정도 되는데. 네. 예,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데. 네. 아무튼 그때 현지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1,000불 넘는 지역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벌금을 부과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승하차를 위해서 앞에 스쿨버스가 정차했을 경우에 피해가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건 역시 단속 대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쿨버스가 주행을 하고 또는 승하차를 위해서 차를 세우곤 추월을 못하게 돼 있어요. 네. 제가 좀 시골 동네에 갔었는데 그때는 스쿨버스 지나다니는 시간이 오히려 러시아보다 더 두려운 시간이라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앞에 스쿨버스 한 대가 있는데 그 차가 서서 승하차라면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적한 도로가 하루에도 차 몇 대 지나가는 거 못 볼 도로가 갑자기 차가 몇십 대씩 늘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 법규 자체가 어린이들이 승하차 특성상 내리자마자 길 건너 집으로 뛰어간다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스쿨버스 자체에 가려서 안 보이게 되죠. 네. 그래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의외로 우리 기준에서 본다면 굉장히 강도가 높은 범칙금을 이렇게 부과하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있는 곳에선요. 애들이 언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그걸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예. 그래서 사고가 참 많이 나더라고요. 또 가벼운 사고도 아니고 그렇죠. 어린 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법규가 좀 약하죠. 가끔 이제 저런 마트 같은 데 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부모님들도 조심해 주셔야 돼요. 애들을 맞습니다. 이제 막 놔두면은 안 보이잖아요. 키가 작아서. 그러면은 그렇죠. 차량에 이제 예를 들어서 부딪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어린아이들하고 다닐 경우에는 사실 부모님이 보호자라는 게 그런 걸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냥 아빠다 엄마다 해서 보호자가 아닌데 보호자의 역할을 못 하시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또 어떤 것이 차이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불법이죠. 절대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차종에 따라서 어떤 차종을 모는 운전자냐에 따라서 또 범칙금이 좀 달라지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버스 기사가 만약에 운전 중에 설령 뭐 차를 신호 대기 중이라도 네. 휴대폰을 사용해서 이제 문자 메시지 주고받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면허 취소랑 함께 선불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사실은 뭐 이렇게 개인 운전자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개인에 대한 어떤 자유 내지는 잘 돌봐주지 않는 법규가 많아요. 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승차 정원 위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픽업 트럭에 캐빈에 5명 타고 또 뒤 적재함에 타더라도 아무 상관 안 해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탄 거는 스스로가 탄 거고 타고 나서 다치거나 죽어도 그건 본인들이 선택한 거죠.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승차 정원까지 단속을 할 정도인데 네. 그런데 반해서 휴대폰을 사용했을 경우에 특히 이게 버스 기사가 사용했을 경우에는 네. 많은 사람을 책임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곧바로 버스 면허기사 취소와 함께 $1,000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우리나라 대부분 기사분들은 이어폰 끼시고 운전 중에 무료하셔서 그런지 뭐 통화도 하시고 또는 다른 기사분들하고 무전기처럼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이것도 약간 좀 거슬려요. 그것도 좀 그렇죠. 위험하죠. 네. 네. 그리고 휴대폰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네. 뉴욕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가 만약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보도 건너갈 경우에 이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돼야 돼요. 막 사람하고도 부딪히는데요. 굉장히 아주 위험한 거예요. 특히나 뉴요커 워킹 그래서 뉴욕 사람들은 걸어가면서 자기 한 20m 앞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선 어딜 피해서 가고 하는 걸 보고서 간답니다. 이 전방을 주시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그런 와중에 거기서 휴대폰을 보고 또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렇게 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많아서 제가 정확하게 조사 못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400불 정도 우리 돈으로 50만 원 넘게 벌금을 부과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이건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러면 우리 경찰분들 단속하면 욕먹겠지만 한두 명이 걸릴 게 아니에요. 네. 예. 우리나라보다 외국이 법 단속이 더 엄격한 듯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엄격한 것들이 많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승차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과잉 보호하지는 않아요. 네. 다만 우선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우선 원칙이 교통 약자 우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전거 타고 가면 우리나라는 이제 자전거 도로 치고 다 만들어 놓긴 했는데 네.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국도 같은데 이제 자전거 구간이 없는 곳에선 노견 쪽으로 이제 자전거 타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 우리는 그냥 대충 피해 갑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깜빡이 들고 한 차선 다 비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편도 1차로, 왕복 2차선 도로에선 중앙선을 넘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을 단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통 약자인 자전거 운행자를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얘기는 없나요? 네, 미국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비보호 좌회전 기본. 비보호 좌회전 기본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에 어떤 표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곳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웬만한 교차로에서는 중앙선이 끊긴 곳이나 이런 것이 많아요. 네. 그럴 때는 비보호 좌회전뿐 아니라 비보호 유턴도 인정하고. 상관없어요. 네. 네. 자율적으로 판단합니다. 네. 심한 경우 밤에 이건 제 아는 분 경험인데 밤에 가다 보니까 뒤에 경찰차가 오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비보호 그냥 거기 중앙선 끊긴 데 거기서 비보호 좌회전 해도 되는데 천천히 하고 차를 세워갖고 한참 있다가 갔더니 경찰이 쫓아와서 음주 단속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왜 당신은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왜 안 가고 막고 있느냐. 네, 그럴 수도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친구들이 지나치게 많거든요. 많아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그것 때문에 특히 서울은 조금 양반인데 네. 이 지방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운영 체계 자체가 부족한지 제가 이제 최근 이제 옮겨산 수지 같은 경우엔 신호등이 잘 떨어지면 3분 가는 거리를 신호등 지키다 보면 10분 넘게 걸린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호 간격도 너무 길고 교통량하고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작동되는 게 문제인데 네. 이거야말로 이제 시간 낭비, 대기 오염 이런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 사는 분들은 다 알고 위반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 대기 오염 강요라 그러면
그런 측면도 있을 듯 하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좀 많은 차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아이디어 스탑이라는 장비가 달려있는 차도 있지만 네. 뭐 유럽의 경우에 이미 90년대부터 정차 시간이 길다 그러면 무조건 시동을 껐어요. 그랬군요. 그렇고, 예. 뭐 철길 건널목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의무적으로 시동을 꺼야 돼요. 그것도 좀 도입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예. 사실 그래야 된다고 의식은 하고 있는데 예. 예, 잘 실천이 안 되죠. 네. 그런데 사실 뭐 저희가 요즘 이제 유행하는 아이디어 스탑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그렇게 만들어진 차는 괜찮은데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런 장치가 없는 차를 계속 켰다가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고 그렇게 되면 좀 불편하죠. 네. 불편할 뿐 아니라 정비 부담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군요, 차에.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시동 걸 때는 스타트 모터 쓰잖아요. 네. 그다음 뭐 공미정 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미정 씨가 차에 스타트 모터를 몇 번 작동시키나 생각하시면 뭐 그냥 처음에 시작한 다음에 출발하실 때. 출발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예. 다시 뭐 정차할 때 네. 예, 출퇴근하시고 할 때 보면 기껏해야 2번, 3번밖에 안 돼요. 그렇죠. 한 2번 정도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 같은 데서는 그걸 하루에도 몇십 번, 심하게 100번도 껐다 켜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스타트 모터가 망가질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사실 아이디어 스톱이라는 장비는 단순히 스타트 모터를 작동시켜주는 게 아니고 네. 엔진을 컨트롤하는 ECU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신호를 받아서 전용 모터가 시동만 거르는 전용 모터 따로 그래서 이제 내구성은 확보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아마 대기 환경을 위해서도 또 연료 절감을 위해서도 네. 이 바로 아이디어 스톱 장비 같은 건 이제 모든 차에 달리면 더 좋겠다 하는 거죠. 네. 오늘도 유용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한장현 교수였습니다.